안녕하세요, 오백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기 시작했잖아요.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? 바로 대출입니다. 저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요.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중기청에 대한 모든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진짜 제 뼈와 살을 다 내어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중기청 대출에 대한 정말 생생한 정보, 인터넷에 잘 안 나와 있는 그런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중기청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 다니시고 청년층이시고 그리고 연봉이 3,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주는 전세 대출 상품이에요. 이자가 1.2%라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요. 대출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중기청 대출이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졌을 거예요. 많은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대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 블로그들이나 유튜버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이제 중기청 대출 중에서도 특이 케이스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 가는 경우,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,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, 이 세 가지를 크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받을 수 있다입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중소기업 재직자라는 기준 자체가 4대 보험 가입자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직계가족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은행원 분들마다 말이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취급하는 은행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반려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 회사였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반려를 당했지만은 결국에 제가 계속 문의를 드린 끝에 대출이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. 제가 산 증인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직계가족 회사 분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. 그리고 은행원 분들께 계속 한번 물어보시고 여쭤보시면 좋은 은행원 분들 만나시면은 아마 되실 거예요.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담당 은행원 분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셨어요. 모든 은행원 분들이 중기청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가고 은행원 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여쭤보면은 은행원 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. 제대로 사업장 신고가 된 회사고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인원수는 상관없이 모두 중기청 대출이 나옵니다. 가끔 이렇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건이 지레짐작 안 되고 아니면 혹은 뭐 간이 사업자거나 뭐 개인 사업자거나 뭐 나는 뭐 이런 사업자 종류 때문에 우리 회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중기청 대출 신청도 안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.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서류를 제출해보시고 계속 은행원분께 많이 물어보시면은 이런 경우들도 다 통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 확실한 거는 없고 일단은 어쨌거나 사업장이 인정이 되면은 2인이든 3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. 저는 2년 중기청 대출을 받았고 그 중에 오피스텔 계약을 1년을 했어요. 그래서 1년이 만기가 됐고 그 다음에 1년이 만기가 된 대출금이 제 개인 통장, 제 대출 통장으로 들어왔죠. 그래서 제가 그 대출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오피스텔 1년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사를 쉬지 않고 간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사정이 있어서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예정이었어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대출금 1억을 가지고 있다가 3개월 뒤에 이사를 딱 가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저도 이때는 중기청 대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또 잠깐 그 본가로 짐을 옮겼었는데 그때 제가 전입신고를 본가로 한 거죠. 그러니까 은행에서는
내가 분명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본가로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본가액 있으시면 어떡하시냐고 하셔서 저 이제 마침 다시 대출 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다시 이사를 갈 계획이었고 잠깐 쉬고 있었던 거다. 3개월이 잠깐 떠 있었다.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임의로 가지고 있는 유효기한이 3개월이래요.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번 달 안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마침 저는 계약서랑 그거랑 다 돼서 잔금일까지 다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긴 했어요. 그 3개월이라는 데드라인은 모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서야 그 3개월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. 이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왜냐면은 목적물 변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목적물 변경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. 목적물 변경은 이제 제가 이사를 갈 집에 계약서랑 뭐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바로 은행에서 그거에 대한 대출금을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고요. 네, 가능합니다. 저는 지금 세 군데를 지금 세 군데 다 신축 입주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 경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.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. 신축 건물은 그 집주인이 이게 내 건물이다라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 건물이 완전히 완벽하게 지어지기 전이어서.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등기부등본을 대체하는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서류들은 각각 은행원들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저는 3번을 지금 받았는데 3번을 다 신축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들이 달랐어요. 분양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있었고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입주 안내문 등등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. 근데 이제 신축도 입주가 가능하니까 등기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꼭 신축이어도 이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간혹 가다가 이 신축 등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은행원분이나 부동산 분들 중에. 저는 아닙니다. 대출을 받고 한 달 뒤에 퇴사를 해도 1년 9개월 동안 제가 백수이든 뭐든 상관없이 대출금은 그냥 그대로 그 집에 묶여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가능합니다. 바로 직장을 옮겨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고요. 대신에 처음에 저희가 심사받을 때 그 직장에 대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서류를 다시 한번 똑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연봉 3,500 이상이어도 연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처음에 심사 볼 때는 그 근로소득 이런 거를 다 떼갔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걸 떼갔었는데 연장할 때는 그런 서류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 회사 사업장에 대한 서류들만 필요합니다. 대출 연장 시기는 꼭 대출 만기 한 달 전부터 꼭 준비를 해주세요. 왜냐면은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조금 빡셌어요. 저는 이거를 모르고 대출 연장을 그냥 대충 쉽게 솔직히 생각하긴 했었는데 의외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들도 있고 변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출 연장은 한 달 전부터 꼭 준비를 해주시고 은행에서도 한 달 전부터 연장 심사가 가능하니까 한 달 전에 꼭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고 오히려 은행에서 2주 전, 1주 전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빠듯해가지고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원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겨우 되는 상황이고 웬만하면은 한 달 전부터 연장을 하라고 해요. 근데 이 연장은 본인이 다 챙기셔야 돼요. 그 만기일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. 한 달 전에 문자가 따로 와서 이제 연장 신청하세요. 이런 말은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꼭 내 만기가 언제인지 생각을 하고 한 달 전부터 미리 관련된 서류와 그런 것들 은행에 물어봐서 꼭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No, 아닙니다. 매물은 딱 2억까지만 가능하고 2억이 넘어가는 순간은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중소기업 청년대출 80%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궁금했던 점들이었고, 또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가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은행원 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은행마다, 사람마다 모든 경우와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다 된다,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본인 은행원에게 또 여쭤보시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다. 그리고 안 된다고 하시면은 다른 은행을 가세요. 다른 은행을 가서 다른 은행원 분을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. 이거 은근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대출 받은 은행이 있어요. 처음 대출 받은 땡땡은행 땡땡 지점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연장이든 이사든 모두 그 지점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사 온 곳과 그 대출 처음 받았던 지점이 멀어서 모든 서류들은 가까운 은행에 가서 팩스로 다 전달을 드렸었고, 나머지 상담은 다 전화로 상담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되시고 아무튼 올해까지가 중소기업 청년대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거 받으실 분들은 많이 받으셔가지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제 생각엔 지금 가장 꿀인 혜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두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행복한 이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